안녕하세요.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준비했나요? 예,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마침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 용사에 관련된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클릭베스트컷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효옥 혁신 비대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두 사람 회동이 있었죠.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 문제로 인해서 좀 마음에 안 드셔갖고 좀 칩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 원내대표가 집 앞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자택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해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사진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 정말 깍듯하게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옛날 이게 당의 가장 큰 어르신이죠. 옛날에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막 기침함을 하면서 네, 딱 딱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여기서 관심이 갔던 게 김 위원장이 들고 계시는 수첩이 좀 관심이 많이 갔어요. 아, 수첩을 여기 이렇게 쥐고 있네요. 이 수첩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확대된 사진이네요.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좀 불분명하죠. 근데 이렇게 글씨 써놓은 거 보면 이렇게 그 위원장이 할 말을 적어놓은 간단한 수첩 같기도 하고 뒤에는 인쇄물 보면은 얼핏 보면 한자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까지 아직 정확히 어떤 사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당시에 그 기자들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냥 무슨 수첩인가 보다 그 정도로까지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이제 만남이 끝난 다음에 김 위원장이 이제 차로 떠나는 모습인데 보시는 대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써 있는 책자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들고 나온 거는 그 복당 절차에 대해서 이게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무래도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 이런 헌법 소책자를 가져왔다. 이 또한 정치적 제스처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모습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게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고 이건 헤어질 때 사진인데 정말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책을 계속 손에 쥐고 있네요. 의미 그대로 풀이를 해본다면 수불석권인데 그렇죠. 물론 뜻은 다르지만요. 예. 네. 평소에는 이렇게 항상 뭘 들고 다니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옷 안에 넣을 법도 그렇죠. 한데요.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계속 왼손에 이렇게 여기로 파지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정치인들의 제스처라고 할까요? 김효옥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이 책자를 발행한 헌법재판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차관을 거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다가 임기를 1년 8개월 남긴 상태에서 모교죠.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다는 걸 은연중에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김 위원장이 들고 나왔던 저 책자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견학을 가거나 하면 이제 기념품을 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죠. 근데 다 한자 투성이에요. 읽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그 쉽게 한글로 쓴 헌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 밑에 보시면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가 쉬운 한글로 풀어서 이 헌법을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저도 몇 부 사드릴 수 있는데 한 부에 500원이라고 합니다.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 법대로 해봐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는 다름 아닌 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돌아가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20대 국회의원들이나 행정부의 공무원들도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뭔가 되게 엄중한 자리에서 어떤 물체를 가운데 두고 팽 둘러서 있네요. 네, 어떤 사진이죠? 장소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 소록도의 그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있던 그 수술실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수술 침대인데 아, 이게 침대예요. 여기서 그 한센인들에 대한 그 정관 수술이라든가 낙태 수술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센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 해부와 검시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사실 이건 뭐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이세를 남기는 게 좀 천부적인 권리이기도 한데 그걸 국가라는 이름으로 막았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검정색 양복을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다 누구죠? 이제 서울 고등법원 그 재판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인들이 주장을 한 거죠. 국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았는데 피해 한센인 500여 명이 국가가 수술을 강제로 했다면서 2011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5건의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 30부가 소록도 현장에서 특별 기일을 연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예, 이 서록도 병원 2층 그 소회의실에 임시로 꾸며진 게 특별 그 재판장 모습입니다. 네, 그럼 한센인 측과 정부 측 변호인들은 각각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그 한센인 측은 이제 국가가 해방 이후에도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국가의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는 뭐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술이 강제는 아니었다. 한센인의 아픔에는 공감을 하지만 보상은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한센인 당시 피해자들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증언을 했나요? 이 증언을 들어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고요. 한센인 뭐 이남천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센인은 3번 죽는다. 첫 번째는 한센병이 발병을 하면 그때 한 번 죽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은 후에 뭐 해부를 하니까 그다음에 네. 또 죽는 거고 세 번째는 장례 후에 화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소록도라는 이름은 작을 소자에 사슴 록자를 써서 섬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9년에 소록대교가 개통돼서 이제 배를 타지 않아도 가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서 있었던 과거의 잘잘못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연세 지긋하신 어른들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네, 이분들이 다름 아닌 6.25 참전 영웅 부부들입니다. 또 지난 21일 그 부산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80대 국가유공자 부부의 열상이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각자마다 사연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 뭐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설명드릴 수는 없겠는데 이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뭐 들어보면은 김정웅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부인께서 되게 많이 아프셨대요. 귀가 들리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할머니께서 그냥 빨리 죽고 싶다고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행히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아픈 것도 다 나은 것 같아. 사실 그렇지 않았겠죠. 그쵸. 그런데 뭐 마음이 이제 막 그렇죠. 좋아서. 소박하신 네.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보훈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또 뭐 다른 분들 뭐 이모 할아버지 뭐 이름을 밝히시지는 않으셨는데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도 그래.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결혼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럴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것도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 결혼식에 아주 만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제 결혼식 사진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렇죠. 그래서 좀 눈물을 흘리셨겠죠. 결혼식 사진 몇 장 좀 더 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 사진 보니까요. 정말 하얀 드레스만큼이나 하얀 백발의 노부부가 이렇게 같이 식장에 들어오는 모습 참 가슴 찡한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부산 보훈청에서는 이런 행사를 뜻깊은 행사를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홍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열상의 그 부부들을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SNS에다 각자 올린 거죠. 그럼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봐서 공유가 됐겠죠. 네. 근데 물론 이 학생들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호국 영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젊은 학생들이 가슴으로 이런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평화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호국의 달 6월뿐 아니라 1년 12달 내내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진인가요? 뭔가 빌딩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그 네. 뒤에 연기가 나 있네요. 예,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LA 쪽인데요. 이 네. 도심에서 불이 난 건 아니고 요 뒤에 그 로스앤젤레스 뒤에 있는 그 구규림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뭐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산불이 심하게 난 것 같네요. 이게 뭐 불을 그 붉은 불길은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가 네. 연기만으로 해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게 불이 났는데 이런 사회적 기반 시설이죠. 뭐 이게 송전탑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데까지 이제 불이 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뒤에 한 장 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봐도 어떤 뭐 농가에까지 이렇게 산불이 내려온 거예요. 예, 이제 농가로까지 굉장히 와서 심각하네요. 뭐 지금 그 농부들이 뭐 마을 데리고 이제 대피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사회 기반 시설뿐만이 아니라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 마을까지 뭐 산불이 덮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산불이 언제 발생한 건가요? 예,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제 15일에 LA시 북서 쪽에 있는 센타바바라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기 이 지역 말고도 6개 넘는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을 해서 주민 1000여 가구 이상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큰 네. 불이죠. 예. 이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몇 년 동안 비가 거의 안 와서 가뭄으로도 좀 많이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뭄에 또 산불에 또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이번 산불이 번진 것도 이 폭염과는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동부,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뭐 다 미국의 서남부 지역인데요. 지난 주말부터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뭔가 굉장히 큰 기둥인데 숫자도 숫자가 쓰여 있어요. 있네요. 이게 그 캘리포니아주의 그 베이커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도계라고 합니다. 온도계예요. 예, 이 숫자가 보면 113에 좀 멈춰져 있죠? 네. 현재 기온이 113도라는 건가요? 그럼 다 죽었겠죠 여기 다 탓센데. 미국은 이제 화씨를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고 이제 화씨 113도라는 거예요. 이제 화씨 100도가 우리나라 섭씨로 하면 한 37.8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113도니까 45도 정도가 되겠죠. 45도요. 우리나라 뭐 보통 30도만 넘어도 덥다 하는데 그렇죠. 45도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온도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더 심해요. 120도예요. 지난 20일 사진인데 화씨 120도로 돼 있죠. 한 어림잡아서 한 50도 가까운 뭐 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선인장은 꿋꿋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불가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찜질방에 가면 보통 한 50도 정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죠. 예. 네, 근데 야외에서 이렇게 50도를 체험한다는 건 정말 사람이 열사병이나 이런 온열 질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명 피해는 없나요? 그렇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한 최소한 5명이 탈진 등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내놓은 해결책이 나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네, 우리나라는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비 피해가 참 걱정인데요. 태평양 건너에서는 가뭄에 폭염에 산불까지 정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인명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이 여성을 향해서 모두가 추종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진인 거죠? 이상한 거 보면 약간 뭐 분홍색 매트리스가 다 있네요. 그래서 뭐 그러게요. 절을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면은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진 보니까 더 애매해지는데요. 뭔가 다들 팔을 하늘 위로 올리고 좀 뭘 하고 있는 거죠? 뭐 광신도 같아 보이진 않죠. 예. 네. 뭐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뭔가 다 아까 말했던 그 핑크색 매트 위에서 같은 자세를 하고 있어요. 요가를 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죠, 맞습니다. 빙고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정확하게 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다 같이 같은 자세로 요가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가 어딘 거죠, 도대체? 예, 뉴욕 맨하튼의 그 타임즈 스퀘어인데 이날이 하지입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지난 20일 날 하지 때 이 사람들이 타임스 스퀘어
굉장히 모여서 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14년째 계속 되고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만 봐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정말 수많은 광고판에 또 차들에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한복판에서 요가를 한다? 글쎄요, 명상도 잘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Well, you know, we say that anybody can find peace of mind at the top of a quiet mountain, but the challenge in our busy, urban, distracted lives, and no place is more crazy and busy than Times Square, is how we can center ourselves, make our lives a little more still, and remind ourselves of what's really important and what to stay in touch with. 지난 21일이 또 유엔이 정한 국제 요가의 날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날 서울광장에서 단체 요가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요가 하면은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인도로 한번 가볼까요? 인도에서도 행사가 열렸네요. 인도의 요가 자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맨하튼이랑. 근데 여기서 보면 조금 눈에 익으신 분이 있지 않나요? 가운데 그렇죠, 예. 네. 복장도 좀 복장도 다르고요. 예, 인도의 총리죠. 모디 총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디 총리가 사실은 요가 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요가에 그래요? 엄청나게 팬입니다. 근데 이 요가를 좋아했는데 이 요가 좋아하는 그친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이제 이분이 총리가 돼요.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유엔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제정해 달라. 어떤 명분이 있었죠? 그럼 사람들이 뭐 설득을 할 수 있어야 그죠. 되잖아요. 그래서 한 얘기가 요가를 하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또 의식도 일깨움으로써 자연을 존중하게 된다. 자연을 존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후 변화의 대처에 도움이 된다. 약간 너무 뭐 앞서가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가가 기후변화 대처에 도움이 된다. 이게 직접적으로 생각하면 그닥 잘 와닿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을 존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긴 하네요. 원래 요가 하시는 분들이 다 날씬하시고 어떻게 보면 많이 입지 않으시잖아요. 네. 많이 안 먹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지에 이런 요가의 날이 정해진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낮이 가장 기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밤에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낮이 가장 긴 시간에 하지 때 요가의 날을 뭐 정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가 종주국의 총리로서 인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년 있는 국제 요가의 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요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인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살펴본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예, 마침 오늘 6월 25일인데요. 호국 보훈의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냈던 그 참전 용사 부부들의 사진, 결혼식 사진을 베스트 컷으로 뽑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영웅분들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 동안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 지겨운 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름비 사진 보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